네, 안녕하세요. 예, 현충일인데 또 이렇게 우울하죠. 예, 근데 저 잠깐입니다. 한 1, 2년 좀 잘 버티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저도 매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1차 강의를 언제 했나 싶은데 또 1차 강의를 하게 돼서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은데 금세 시간이 갑니다. 이게 막 저도 운 적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상표법이라든지 뭐 그 외에 변리사 공부에 좀 도움되는 얘기들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다 합격하시면 이 바닥에서 언젠간 다 만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바닥이 좁아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변호사랑 또 틀려서 그러니까 뭐 괜히 이렇게 막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변리사 수험생들끼리 나중에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몰라요. 저도 이제 같은 조에 보면 이제 제일 어린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뭐 어제 또 누구랑 눈 맞아서 결혼했는데 벌써 되게 어려 보였는데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저도 이제 변리사 합격한 지 이제 2008년도에 합격을 해서 시간이 벌써 되게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도 2010년도부터 쭉 해왔고요. 1차 원래 1, 2차 계속 하다가 저도 이제 한 2015년도부터 이제 저도 뭐 사무소 차려서 같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빠서 1차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상표법에 한 6, 70%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특허, 뭐 디자인도 많이 하게 되고 디자인을 원래 선택을 했었고 특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상표를 좀 위주로 했어요. 옛날부터. 강의할 뭐 이렇게 강의 들을 때부터 뭐 제가 이제 원래 좀 약간 이력도 중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런 게 되게 있을 겁니다. 이제 무슨 별리서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고민하시면 되고 그걸 지금부터 고민할 뭐 어쩌다 생각은 나겠죠. 그건 상관없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별리서 합격하면 뭐 야근이 많다더라. 다 야근 많아요. 그 운이 다 있어야 돼요. 좋은 사무소 가면 야근도 없고 또 무슨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야근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야근은 어느 정도 해야지 자기만의 실력이 생긴 다음에 이제 뭐 개업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공공기관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하우스라고 하죠. 이제 뭐 좋은 또 외국계 회사 뭐 이런 데들 또 잘 가면 또 거기서 펑펑 놀면서 되게 아는 척하면서 변리사가 나밖에 없으면 다 나밖에 몰라. 그럼 이제 혼자 이제 막 아는 척하면서 맨날 뭐 출장 다닌다 그러면서 뭐 발진해 가서 동기 만나고 놀다가 뭐 돈 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민하시면 돼요. 변리사 합격한 다음에 고민을 하세요. 되게 많아요. 분야도 막 맞고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사실 저도 이제 원래 회사 다니다가 이제 늦게 좀 합격을 해서 제가 200명 뽑을 때 한 상위권이었어요. 나이로. 최고령은 아니고요. 최고령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30대 그래도 36, 7에 그때 합격을 했으니까 그때 저는 원래 회사를 한 6년 다니다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 다니다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거는 많이 고민이 되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왕 시작하신 거면 이미 민법을 공부하셨잖아요. 이제 못 나가요. 개미지옥이에요. 이거 해야 돼.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금 이상하면 빨리 때려치고 딴 데 가세요. 빨리 의대를 뭐 하든 뭐 치의대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그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회사 다니다 나와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딱 선택을 한 건데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나름 전문직은 다 자기 다 노력이고 자기 능력이 다 중요해요. 어느 분야든. 의사 되면 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뭐 부동산 뭐 공인중개사 뭐 잘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장롱면허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자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고민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민법도 하셨고 이제 특허도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얘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나중에 혹시 이미 기본 강의를 이제 직접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제가 입문 강의도 그냥 무료로 해놓은 게 있어요. 혹시 하나도 안 들으셨거나 그러면 시간 날 때 그냥 입문 강의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전혀 지식이 없어도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좀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맛배기로 해가지고 뭐 심판이라든지 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제 강의를 처음 들을 땐 이게 좀 어려워요. 막 용어도 좀 독특하고 막 무슨 이상한 뭐 출처 표시가 어떻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다른 강의를 들으면 이제 알아들려요. 조금 몇 번.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막 윤영건 변호사는 강의가 좀 어려워. 막 이상한 얘기만 해. 마찬가지예요. 딴 강의 듣고 제 강의 들으면 다 들려요.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익숙해야 돼요. 용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인류해독 뭐 해독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는. 근데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강의에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어야지 결국에 나중에 1차, 2차 합격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자인 모의고 선택을 했었고 45회 합격을 하고 이제 상표법 강의 2010년도부터 지금 계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뭐 나중에 차차 또 제 얘기도 좀 해드리고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저 인간이 왜 상표법 변리사가 됐을까 뭐 이런 것들, 예. 운 얘기, 막 살이 막 10kg 쪘던 얘기 뭐 되게 많아요. 뭐 이균철의 방황한 얘기 막 되게 많은데 그래도 공부를 좀 운 좋게 짧게 해서 딱 2년을 했어요. 기득에 합격을 해서. 기득이 뭔지는 아시죠? 예, 우리의 꿈이 이제 동차 합격이잖아요. 예, 있어요. 보니까 동차 합격생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다 뻥이겠지 생각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득 때문에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삼시 이후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제 과 후배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보면 과에 막 몇십 명이더라고요. 합격한 사람. 그러면 기득으로 동차는 없었고 기득으로 붙은 사람이 딱 2명이더라고요. 근데 겁나 아는 척해요. 너네들의 실력이 떨어져, 수준이 떨어지다 맨날 이러는데 운이 좀 좋았겠죠, 그것도. 근데 3시 이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의 때 계속 강조드릴 게, 여러분들은 동차를 꿈꾸셔야 되고 동차를 꿈꿔야지 동차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득이 돼요. 뭐 기득 가서 합격하면 돼? 그럼 꼭 그런 분들이 3시 가요. 이게 동차 때 막 붙으려고 하는 분들이 동차 때 붙을 확률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동차 때 열심히 해둔 분들이 기득에 붙어요. 저 진짜 동차에 붙으려고 했어요. 공부하기가 싫어서. 제가 나이 늦게 했잖아요. 근데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을 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듣죠. 요즘에 이제 2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강의 막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하고요. 오프라인에 그래도 이제 오셨으면 그래도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교재 많이 드렸습니다. 교재 다 무료로 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기본서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보충 교재, 요게 이제 필기 같은 것들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나중에 다 법전이 있습니다. 상표법 법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뭐 시행 규칙, 그다음에 뭐 마드리드, 파리 조약, 상표법과 관련된 것들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게 그것들 해놨어요. 어때요? 우리 항상 우리 법 공부는 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이상한 거 막 이상한 인터넷 기사 뭐 BTS가 어땠더라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들고 다니면서 그냥 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그거 자그마한 노력이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반복되고 용어에 익숙해져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막 드라마나 BTS는 별로 관심 없지만 연예계 쪽 얘기, 스포츠 소식 많이 궁금하긴 한데 저도 일이 바쁘면 그거 할 시간보다는 그냥 일하는 게 더 중요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일 처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 자그마한 시간들이 뭐 쉴 시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 반복을 하셔야 돼요. 우선 이제 민법이 있고 특허법이 있고 뭐 그다음에 상표법이 있는데, 민법하고 특허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민법이 왜 모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모든 법의 기본이고, 이공대생들이 제가 약한 게 약간 법률적인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 아시잖아요. 막 나중에 막 뭐 계산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짜증 나잖아요. 왜 학설이 왜 있냐 이거죠. 학설이 뭐 적국설, 소국설 있고 그냥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공대생분들은 그게 싫거든요. 좀 이상하거든. 견해가 달라지는 게 왜 있어야 되느냐. 근데 그만큼 많아요. 법률 분야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캐치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논점을 접근할 줄 아셔야지 나중에 서술, 논술 쓸 때 그게 익숙해져요. 정답은 분명히 있는데 정답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펴내냐가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하시고, 그게 상표법이 되게 심해요. 민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OX만 고르면 되고 특허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상표법이 심해요. 그래서 상표법이 의외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책도 좀 뭐 책이 좀 두꺼운 것도 있긴 하지만 판례가 우선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1차 때는 그래도 붙어요. 그러니까 붙는다기보다는 10문제니까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논술 문제를 딱 가면 꽈락이 제일 많아요. 제일 심했을 때가 예전에 보니까 60% 꽈락. 어렵게 나왔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법조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판례가 워낙 많으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걸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어떤 사안을 내가 논술 쓰거나 서술하는데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1차 때부터 우선은
기본적인 용어를 아셔야 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2차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 2차에 붙여야지 1차 뭐 10문제 10문제 만점이야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저는 2차에선 떨어졌지만 1차에서 10문제 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 뭐 특허 사무소에는 좀 알아주겠죠. 공부 좀 했나 보다. 근데 아무 관심 없어요.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 10문제 정도 뭐 OX 고르는 거하고는 논술하고는 완전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저 멀리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중간 과정에 1차 개념을 가지는 거는 1차 시험은 당연히 통과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1차도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70%, 80% 이상은 무조건 공부 부족이에요. 안 하셔서 이거를. 이제 말이 쉽지 반복하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 양도 좀 많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특허법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상표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해서 법전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아직 뭐 편집 중이라 암기장도 좀 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외울 게 많잖아요. 항상 제가 목표는 저기 뭐 2차. 1차는 당연히 통과해야 돼요. 1차에서 뭐 그냥 넘어진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붙으셔야 돼요. 10문제 풀어야 돼요. 한 문제까지는 제가 봐드릴게. 뭐 저한테 뭐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봐드릴게. 근데 8문제든 뭐든 붙으시면 돼요. 1차에는. 근데 문제는 2차예요. 논술 아무도 몰라. 점수는 본인만 알아요. 왜 채점위원들이 왜 이렇게 채점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1차 때부터 자꾸 그걸 생각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겹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짜증이 날까? 1차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2차 얘기해. 왜냐면 여자는 2차를 붙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2차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힘들게 많이 미리 2차를 하라는 게 아니라 1차에서 공부하던 방식이 우리가 2차에 그대로 가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공부랑 2차 공부. 1차는 좀 약간 넓게 봐요. OX를 골라야 되니까. 근데 2차는 약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논술이라는 게 내 의견을 써야 되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지 있죠. 그렇죠? 그거를 1차에서 OX 고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암기하고 가자. 그래서 암기장을 드려요. 특히 이제 뭐 온라인에서는 이제 다 요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오프라인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요 암기장은 1차에서 안 외워도 될 수도 있지만 2차까지 결국에 할 거면 미리 외워두자 이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두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암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궁금하죠. 근데 별거 없어요. 하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돼요. 그럼 오래 가요. 장기 기억. 야! 저 인간이 왜 야라고 소리 냈지? 하면서 이 순간의 그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오래 가요. 뭐 사건. 물론 뭐 기억 상실도 오겠죠. 너무 뭐 때려 맞거나 사고 나면. 근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죠. 반복. 그걸 도와주는 게 두 문자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책을 내가 2권이나 샀어요. 나중에 공부가 잘 안 돼서 암기도 안 돼서. 근데 지금 책을 2권이나 읽었는데 나중에 이 얘기밖에 없어요. 큰 사건 아니면 반복을 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로 암기해라. 두 문자 따라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력 하는 책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결국 기억력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도와드리게 미리 두 문자를 따서 좀 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이 따셔도 돼요. 제 두 문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두 문자는 따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무슨 막 어떤 서술이 있는 것처럼 외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앞글자 그냥 쫙 해서 따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그냥 가능한 그냥 앞글자 그냥 따는 스타일이라 싫으면 여러분들이 따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2차까지 생각해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것들. 근데 이거 말고 더 많아요. 솔직히 2차에서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서.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게 기본서 교재가 있고 보충 교재 있을 거고요. 6월달이나 뭐 6월달 안에 저 암기장 요거 편집이 되면 그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3개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프린트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혹시 무슨 이거 프린트물 또 이걸 막 무슨 보물처럼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지도 않아요. 딱 필요할 때 한두 번만 보고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딱 버리라고 하면 버리시고요. 뭐 자신 없으면 갖고 계시면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하거나 뭐 자료가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드릴 건데 오늘 설명이 좀 필요한 거라서 3매 드렸습니다. 프린트물.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필기 노트 보충 교재가 우리가 여기서는 이미 다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요거는 프린트물로 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깝다, 네 책 사기 싫다 보충 교재 그러면 이제 다운 받아서 거기서 하세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제가 좀 아껴드리려고 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를 16강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8회죠. 그리고 이제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뭐 물론 12강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막 넘겨뛰면 돼요. 네가 알아서 읽어라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는 좀 안 돼서 요 16강은 이제 하고요. 이제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무료 특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 들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를 뒤에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게 할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요거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걸 16강을 딱 하고요. 이런 것들은 되게 독특한 규정 중이에요.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만 되는 것들. 그거를 한 4-5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전을 제가 한 2회 정도 정리를 할 겁니다. 법전을 쭉 볼 일이 잘 없거든요. 그냥 뜨문뜨문 보니까. 근데 우리가 1조부터 237조까지 쭉 훑어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 1차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상표법에서는 판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많이 들으실 건데 요것도 한 3회 정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걸로는 좀 부족해서 나중에 뭐 중급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해요. 교재도 이미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이놈은 상표법은 판례가 너무 많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변리사를 잘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변리사만 붙으면 끝이 아니고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특허 쪽으로 하시려면 기술을 많이 아셔야 되고 그럼 상표법은 기술은 몰라도 되는데 하필은 판례가 많아. 세상은 공평해요. 이거를. 난 기술 잘 몰라도 돼. 이제 인문계 쪽 하시는 분들이 상표나 디자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나 이런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법 규정도 많이 개정되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좀 차원이 좀 틀려요. 기술적인 걸 좀 몰라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캐치를 하고 계셔야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변리사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나중에 뭐 8회짜리 뭐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할 거예요. 판례가 워낙 중요해서. 그래서 좀 부족하시거나 나중에 중급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따로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요거는 한 4-5년 전부터 처음으로 맨날 20강 하고 너무 짧게 하면 당연히 도움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료 강의지만 요거를 무료로 해서 25강으로 듣는 거죠. 16강으로 25강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참 수강 많이 했어요. 학원에서. 나중에 이만큼 되더라고 수강증이. 그게 다 돈이잖아요. 붙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떨어졌으면 이건 어디다 하소연도 못 해요. 듣긴 들어야 되겠고 뭘 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도 그걸 아니까 학원도 뭐 돈은 벌어야 되고 그렇지만 저도 수험생이었고 다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비용을 아끼면서 할 수 있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나중에 테마 특강 꼭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16강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것들은 뭔지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PPT로 하니까 시간도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예전에는 막 뭐 그림도 다 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 그림 잘 그리는데 귀찮아서 이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좀 더 됐으면 뭐 전자칠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하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프린트해서 드리면 다 이제 조세요. 계속 뭘 적어야지 자꾸 졸아서 필기 노트 이제 여러분이 빈칸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일부러 이제 그림 그리기 좀 어려운 거는 넣어드린 것도 있고 하는데 안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일반 공책을 사서 필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맞춰서 해놨으니까 필요한 것들 거기다 적으시고
나중에 참고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라든지 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면 꼭 기록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충 교재가 프린트 그 이제 필기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가 요게 보충 교재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의 경우에는 제가 프린트물로 업로드를 해놓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긴 할 건데 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예습하지 마세요. 나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습을 할 거야. 뭐 모르는 거 자꾸 읽어봐서 뭐예요? 그거 도움도 없어요. 도움도 안 되고 용어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습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걸 자꾸 막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법학 과목은 예습을 안 하나 보다.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1차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중에 뭐 중국 강의라든지 뭐 객관식 강의를 할 땐 예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제 이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봐도 몰라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본 강의 때만. 법학 과목은 예습을 안 해도 될거 아니고 기본 강의만. 용어를 모르니까. 그다음에 다른 거 할 때는 예습 복습 당연히 잘 하셔야 된다. 마치 여러 번 읽은 것처럼 효과를 가지려면 처음에는 복습만 잘 하시면 돼요. 강의에 집중하시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재에는 처음으로 이게 원래 또 기출 문제집도 따로 있고 한데 기출 문제집도 뭐 따로 해놓긴 해놨어요. 근데 이제 항상 좀 아끼기 위해서 괜히 우리 법률 과목이니까 막 좀 되게 막 고지식하고 조금 약간 막 뭐 이렇게 뭔가를 갖춘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책이 없었는데 제가 일부러 몇 년 전부터 아예 교재에다가 단원마다 기출 문제를 넣어놨어요. 1차 기출 문제를. 대신에 해설까지 넣으면 뭐 이게 책이 이만해져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객관식 문제집으로 따로 뺄 거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복습하실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 때 중간중간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몇 문제씩 그래도 방향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학문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러 온 거예요. 약간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가 약간 약장수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점수하고 제가 막 해드리겠습니다. 나만 믿어 따로따로 막 하면서 하는 약장수 같아 보이지만 우린 목적은 변리사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잘 받느냐 뭐 하여튼 뭐 몰래 뭐 치팅했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거기에만 초점 맞추시면 돼요. 학원이 무슨 그건 나중에 대학원 가시면 돼요. 지식대학원 뭐 법률대학원 가서 교수하시고 이러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시험에 맞게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출 문제도 있고 모든 시험의 가장 기본은 뭐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 기본적인 걸 안 하고 기출 문제만 푸시면 우리가 이제 논술 시험이 있다 보니까 1차 시험이면 1차 시험만 있으면 그게 돼요. 뭐 공인중개사 같은 것들 객관식 시험만 있는 거. 근데 2차까지 있는 논술 시험 있는 뭐 간평사라든지 우리 변리사 시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변리사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걸 논술 시험을 봐요. 그걸 기출 문제 몇 개 외웠다. 기출 문제만 많이 풀었다. 그거 갖고는 솔직히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게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1차 때 10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멀리 우리 2차 시험에 논술을 하기 위한 거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복습 강의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재 뭐 민법 공부해 보서 아시겠지만 연필로 중요한 부분을 좀 줄을 쳐가면서 나중에 이제 아시죠? 줄을 친 다음에 나중에 자꾸 몇 번씩 읽고 나서 그걸 자꾸 지우셔야 돼요.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쓰실 정도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도 꼭 그런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OX만 고르면 돼요.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 OX도 대비해야 되지만 쓰실 정도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 그걸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선반 이론이라고 해요. 제가 자꾸 틀을 자꾸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선반 위에 올리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다 해드렸어요. 선반 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지. 네가 좀 해줘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는 못하죠. 제가 쫓아가서 막 밥을 떠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그게 되게
뭐 이렇게 뭐하러 하나 그렇지만 나중에 상표법이 그렇게 정리되시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고맙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게 필요해요. 나중에 상표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제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약간 오리엔테이션 경우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말이 좀 길었죠? 예. 자,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는 공부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변리사가 되면 뭔가 우리나라의 그 지식재산 뭐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뭐 우선 그래서 국가의 발전보다는 이제 내가 잘 벌어야죠, 돈을. 돈 잘 벌 것 같으니까 변리사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었으면 뭐 봉사의 개념으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중에 자, 막 이런 제품을 만들어요. 삼성전자를 가면 그럼 요게 안에 기술이 어떻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엔지니어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기술적인 거는 우리 아시다시피 특허. 그다음에 외관이 독특하냐, 디자인.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제품이 뭐냐만 아시면 돼요. 스마트폰 상품이 뭐냐만 알면 그다음에 기술이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특허 쪽에서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얘를 딱 보면 갤럭시 S20을 보는 순간 이게 누구네 제품인지를 알 수 있고, 이거는 뭐 삼성이라는 회사 거지 이렇게 벌써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만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상표라고 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법으로 정해놓은 게 상표법이에요. 상표법. 그래서 기술적인 거 특허권, 특허법 공부 쫙 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은 창작만 하면 보호돼요. 저도 저작권은 조금 알아요. 강의도 많이 하고요. 먹고 살려면 별거 다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작권을 선택하시면 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식재산권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민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외관을 보호하는 거는 우리가 디자인권이라고 해서 디자인보호법에서 권리 보호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상표법. 그중에 이제 우리는 요거를 할 거고요. 나중에 근데 변리사가 되시면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이걸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자꾸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뭐잖아요. 만약에 갤럭시 S21 뭐 삼성전자하고 뭐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막 분쟁이 생겼어요. 애플이랑. 어떡하죠? 저는 상표밖에 몰라요. 뭐 이모티콘이 어떻게 생겼냐 그것만 따지고 기술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또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분야별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상표라는 부분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 상표법 눈에 띄는 부분이겠죠.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크게 있고, 요거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또 요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게 요거는 이제 특허를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좀 약간 형식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 뭐 특허 심판원, 특허 심사국에서 뭘 하는지를 공부를 하게 되고 용어를 많이 하게 돼요. 맨 처음에 들어본 용어 중에 출원, 그거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단어잖아요. 아마 일제 그게 넘어와서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상표법 나중에 변리사 되시면 상표 번호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쓰는 방식 있잖아요. 다 일본식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왜 이런 말 들어봤죠? 의견 제출 통지. 최초 의견 통지 어떻고 뭐 이제 특허법에서 배우실 건데 상표법에서도 의견 제출 통지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거 일본 서류예요. 똑같아요. 일본 무슨 서류를 딱 보면 갑자기 뭐서 의 해가지고 쭉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요. 일제식게 그대로 넘어와서. 무슨 의견 제출 통지가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뭐 말은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통지인가 보다는 해석은 되는데 약간 일제식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출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상표를 신청하시면 얼마 그렇고 나중에 등록된다 그러면 쉽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상표 출원하시면요 얼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등록되시면 그러면 고객이 벌써 이상해요. 출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엔 그랬어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특허법에서 우선 많이 하게 됩니다. 특허법에서는 그런 걸 하고 이제 특허 자체에 대한 걸 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상표는 이제 보호 대상이 되게 틀려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할 건데 좀 약간 기본적인 어떤 절차는 비슷한데 보호 대상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
디자인은 외관만 보호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한 법률 뭐 우리 지식재산권에는 이제 저작권법, 나중에 부정경쟁 방지법도 많이 하게 됩니다. 부정경쟁 방지는 원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경쟁 방지는 상표법하고 되게 연관이 높고요. 한 8, 90%. 나중에 영업비밀은 이제 특허법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거 관련 있는 거. 이게 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부경법도 이제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시험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몇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이런 것들 1차 시험에서. 그렇지만 뭐 그걸 뭐 어렵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관련성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법률 공부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이런 거 뭐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 하려고 하는 건 요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모법이 되는 거 민법을 하는 거고, 약간 특별법적으로 뭐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뭐 근간이 되는 건 헌법이고요. 국가는 국민의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나오잖아요. 변호인에서.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거 보면서 막 감동 깊어서 나도 외워야지. 그냥 보시면 되지. 그럼 그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상표법을 외우세요. 아예 그럴 거면. 그다음에 이제 이 법률적인 걸 할 때 상표법을 공부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보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행규칙,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법률, 법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그럼 이것까지 다 봐야 되느냐? 예, 다 못 봐요. 볼 시간도 없고. 그거를 다 시험에 나올 만하게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몇 개만 보면 돼요. 이거는 다 볼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요 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심사 기준이 있어요. 심사 기준 뭐 또는 이제 특허 뭐 쪽에서는 또 심사 지침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좀 불운한 건데 2016년도 이전에 심사 기준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2016년도에 심사 기준이 조금 이렇게 한번 법도 확 개정이 됐고 심사 기준도 한번 확 뒤집었어요. 체계를. 그랬더니 심사 기준이 잘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1차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차에서는 시험에 나올 정도만 필요한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심사 기준이 뭐 하면 되지 이렇게 했죠. 네, 심사 기준 프린트도 못 해드려요. 너무 두꺼워서 이거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기본서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한 번씩은 훑어봐라 1차에서 그런 거는 책에다 넣기는 너무 쓸데없는 게 많고 그래도 한 번은 보시면 자꾸 용어도 익숙해지니까 그거는 별도로 프린트물로 나눠드릴 겁니다. 이게 의외로 잘 나와요. 2016년도 이후. 나중에 1차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옛날에는 해설에 심사 기준이 거의 없는데 꼭 2016년도 이후 문제를 보면 해설에 보면 심사 기준 쭉 한 게 되게 많아요. 심사 기준 자체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꽤 있고 이런 것들이. 출제위원이 그게 편하거든요. 예전에 심사 기준이 조금 애매했어요. 조금 이렇게 좀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근데 요즘엔 확 정비를 잘 해가지고 판례 같은 것들을 반영을 잘 해놨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편하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를 내냐면 뭐 이의 신청 안 받게 제대로 된 문제, 딱 문제 없는 문제를 내요. 그러면서도 틀릴 사람은 틀리게 해야 되고. 근데 최근까지는 한 4, 5년간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너무 쉽게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도 틀리면 바보라고. 너무 쉽게 나왔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정치적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린트물 중에 하나가 거기 상표법 이렇게 돼 있죠. 상표법만 공부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법률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뭐라고 하면 딱 좋을까요? 다 안 하셔도 돼요 라는 말이 참 듣고 싶죠. 예, 다 안 하셔도 돼요.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중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시행규칙 보이시죠?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만 딱 넣으시면 되고요. 그걸 그냥 한 번 다 읽어볼 필요도 솔직히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인터넷 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딱 한두 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거기 유사상품 심사 기준이라고 네 번째 있을 겁니다. 그건 표시만 좀 해두시고요. 이것도 뭐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서에서 확인을 했고 거기 그다음 고시가 있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고시라고 해가지고 심사 기준에도 다 반영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심사 신청 있죠. 그거 표시해 두시고요. 이건 다 시행 규칙이나 심사 기준에 다 똑같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걸 따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류 구분에 관한 고시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상품류나 명칭 이런 건 다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규칙에 보시면 심사 사무 취급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요. 보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셋째 줄에 심사 기준 표시해 주세요. 심사 기준. 심사 기준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특허청이나 이런 데 찾으면 다운 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다운 받는 순간 내가 이런 짓을 왜 했지? 겁나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500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럼 갑자기 이제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를 거예요.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맞아, 필요한 것만 보면 되는데 이걸 왜 다운 받았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갖고 계시면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러실 수는 있어요. PDF로 요즘에 그런 파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두 번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말은 쉽죠. 뭐 자꾸 읽어보래. 좀 딴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래도 이게 특허 민법이나 특허만큼 상표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꼭 표시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런 규정 등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심사 신청, 그다음에 뭐 심사 기준, 시행령, 시행 규칙 정도. 나머지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돈 얘기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제위원도 여기까지도 몰라요. 출제위원 중에 저 같은 변리사가 문제 내는 거랑 실무를 하는 그다음에 교수가 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딱 티가 나요, 여러분들. 교수가 낼 때는 심사 기준 아니면 법 규정 위주로 내요. 판례 겁나 좋아하거든요, 교수들은. 판례만 맨날 직답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하거든요. 그 예전에 작년에 이제 심판원에 가서 심판에 나온 것들을 이제 뭐 우수 심판 이런 것들 평가하는 걸 간 적이 있거든요. 변리사 쪽으로 제가 가고 이제 뭐 제가 몇 회는 이제 제가 가기로 해서 갔고, 근데 이제 어떤 교수랑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평가를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그럼 교수는 약간 거기서 네가 뭘 알아? 그리고 저는 이거죠. 네는 뭐 판례밖에 더 알아? 이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못 하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히 뭐 판례만 보는 사람은 못 얘기하는데 그 용어라든지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판단한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곧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교수들이 내면 좀 그나마 괜찮아요. 실무까지 안 오고. 근데 예전에 2012년도인가 변리사가 낸 게 분명해요. 겁나 어렵게 낸 적이 있어요. 1차 시험도 사례 문제만 변리사 1차 시험에 사례 문제만 4개를 냈어요. 우리가 사례니까 이제 쉽게 아는데 일반 수험생들이 보기엔 뭐 공부하긴 한 건데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때가 너무 어려웠고 그때 이후에는 조금 여러 가지 막 상황이 있어서 이제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다행히. 지금 항상 좀 어렵게 공부해야겠죠.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이제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틀을 좀 보시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요? 버리셔도 돼요. 이거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법제처에 가면 다운 얼마든지 받아요. 이거 혼자 이렇게 막 보관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이거 뭐 종이 접기는 해도 되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눠드린 프린트물 1차 공부 반복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이거는 다 혼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설명회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들어보셨거나 그런 자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때는 뭐 공부라는 게 뭐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나중에 2차 공부 방법은 되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요것만 다른 건 지금 꼭 안 보셔도 되는데 채점평을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뭐 2차, 1차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2차 준비할 때 또 이미 제가 설명회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채점평이. 왜 그러냐면 채점평이라는 게 그 2차 시험 출제한 사람들이 출제위원이 보통 채점위원이 되는데 논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수는 나오는데 이게 왜 어디가 맞았고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저기 뭐 요즘엔 특허청을 가야 되는지 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안지 보러 갈 수는 있어요. 2차 때 끝나고 나서. 그 가면 답안지에 채점이 돼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한테 여러분이 쓰신 답안을 복사해서 줘요. 그럼 저 답안지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답안지 그냥 자기가 쓴 거 그냥 보여줘요. 우울하죠. 막 글씨는 막 개발돼 있고 이건 뭐지? 내가 이렇게 썼나? 이래가지고 합격하겠어? 우울하거든. 이렇게 돼요. 그냥 별거 없어. 그런 것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채점평이 우리가 지금 벌써 60회잖아요. 올해 2022년도가 59회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60회를 준비하시는데 채점평이 53회에서 끊겼어요. 안 나와요 이제. 이게 53회까지 나온 채점평에 왜 중요하냐면 논술위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채점하는지 가이드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그 나중에 뭐 채점평 같은 것도 뭐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차는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나는 그래도 한 1차 많이 했고 윤영건 변리사 말한 대로 뭐 특허 뭐 열심히 했고 이제 상표도 좀 어느 정도 됐으니까 2차도 좀 멀리 나는 멀리 나는 새야 멀리 볼 거야. 그러면 채점평도 한번 볼까? 이렇게. 중간에 1차 기출 문제도 잠깐씩 보겠지만 2차도 몇 문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왜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책을 볼 때라도 그냥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리사라는 전제하에 이런 거는 암기할 건 암기해놔야지 내가 뭘 쓸 거 아니야. 뭐 썰을 풀든. 그게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보이게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 뭐 다 풀어드릴 건 아니고 한 몇 문제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이게 보여요. 가이드. 뭐 완벽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요 채점평을 정리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더 뭐랄까 수준을 높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근데 저는 이제 상표법만 해놨어요. 제가 뭐 특허나 민법, 뭐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시간도 없고 상표법은 다 나중에 따로 또 할 거니까 다 무료 특강으로 합니다. 무료 특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채널도 있긴 한데 거기도 있긴 해요.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제가? 이제 200 몇 명밖에 없어가지고 우울합니다 이게. 뭐 찍어야지. 예. 유튜브로 돈 벌 생각은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그랬네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조문 돼 있죠. 프린트물 하나. 그다음에 법조문 보시면 우리가 237조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최근에 개정돼서 또 추가된 게 있긴 한데 보시면 237조를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우셔야죠. 왜? 제가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신 거죠?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 외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중요한 법조문은 무조건 달달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거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1차에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한 몇십 년 만에 한 번 나왔어요. 재심. 상표법에서 재심에 관한 그 종문이 시험에 나왔어요. 2, 3년 전에. 저도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키워드만 딱 보고 2차에서 나오면 뭐 2차 때는 법정이 주어지니까 나오면 그거 보면 되지 했고 1차 때는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키워드만 OX만 고르면 돼요. 그런 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고를 정도만 돼요. 그런데 중요한 법조문은 법조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법조문에서 심사기준, 판례 이게 더 중요해요. 법조문은 말 그대로 선반이 돼요. 여기에 이런 판례가 있구나. 이런 심사기준이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외우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법조문은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면 돼요. 논술인데 어떻게 논술인데 우리가 나중에 2차 때 논술 하실 때 법조문 그대로 쓰는 걸 싫어해요. 키워드 위주로 쓰시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답안지도 그렇게 안 되고요. 그걸 왜 안 좋아하냐면 그건 법전 다 주어지거든요. 법전 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법전 보고 쓰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키워드 위주로 딱 전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법조문들은 제가 몇 개는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옛날 방식으로 별표 몇 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별표, 뭐 기출
1차, 2차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만의 또 그런 게 생길 거고요. 공부하시면 그 전에는 아직 모르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공부했고 그다음에 10여 년 동안 계속 이런 것만 분석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 1년 공부하면 이제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겁나 무시해요. 아 뭐 윤영관 변호사 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면서 예. 붙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런 거는 예. 저는 붙었어요. 예. 별거 아닌 얘기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은 붙어야 돼요, 무조건.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법조문을 보시면 자, 특허법을 공부하시면 특허는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해요. 법조문마다 막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는데 특허법은 좀 법조문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뭐 PCT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판례는 조금만 필요하고, 근데 상표법은 이거를 뭐 시스템으로 뭐 할 것도 없어요. 딱 법조문은 몇 개밖에 없는데 나름 또 외울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판례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조문은 뼈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쓸데없는 법조문은 시험용으로 나오는 거고 2차 때는 법조문 그대로 안 나와요. 법조문 쓰실 일이 없습니다. 그건 중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대신 자꾸 반복해서는 최소한 보셔야 돼요. 뼈대를 잘 잡아야 되니까. 네, 그것도 키워드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중에 또 뭐 쟁점 판례라든지 이런 특강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자, 그거는 아시죠? 우리가 특허청에서 심판을 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무효 심판. 그다음에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취소 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범용의 심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특허에서 뭐 정정 심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심판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심결이에요. 심결문 이러잖아요. 예, 심결문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실무에선 중요해요. 심결문에 쓰여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막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판례 또 설명드릴 거예요. 판례 또 나옵니다. 근데 심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판결문 되게 많이 막 보잖아요. 민법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판결 뭐뭐 다 뭐뭐 후 뭐 이런 번호가 붙은 판결문 번호가 있는데, 판결문 번호 안 외우시고 계시죠? 혹시 외우시는 분 있는데 괜히 모른 척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외우시면 안 돼요. 뭐 논술 때 혹시 판결문 번호 써야 되냐? 예, 쓰시면 감점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채점위원도 몰라요. 그게 202로 뭔지 뭐 어떻게 알아? 자기 찾아봐야지 알지. 대신 이제 딱 뭐 어떤 내용인지만 보면 이게 무슨 판결인지는 웬만하면 다 알죠. 근데 그 판결문은 주로 대법원이에요. 특허법원 판례는 몇 개만 아시면 되고요. 많이 알려져 있거나 그냥 뭐 참조형이고, 시험은 99%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강사들이 막 특허법원 판결문도 막 나눠주고, 저도 드릴 때가 있어요. 심결문도 드릴 때가 있어요. 심결문 보지 말래더니 왜 줘? 예, 사실관계 파악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갑과 을이 있는데 얘가 뭐 어떻게 했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는 그게 잘 안 나와요. 판결문에. 왜 그런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좀 공부하실 분들은 좀 아실 거고, 사실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상표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쩌다 나눠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거나 이런 것도 일부러 여기까지 나눠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심결문이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알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심결 번호 구분법에서 뭐 심결 결정계 심판이라든지 당사자계 심판, 이것도 나중에 심판에서 언급드릴 거고, 특허법에서도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네, 판결 번호 있죠. 우리가 민사 특허 등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주요 판결 번호 있죠. 우리가 이제 특허법원에서만 판결이 되면 허가 붙어요. 그다음에 후가 붙으면 특허 상표 심판과 특허 상표 디자인과 관련된 게 대법원까지 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판결문이 후가 붙은 거예요. 후.
그다음에 이제 민사 사건이라든지 우리 이제 상표법이라든지 특허법과 관련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손해배상, 침해 소송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다가 붙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90%는 후가 붙은 거 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이트 뭐 이런 판결문을 찾는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뭐 심심하시면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찾아보는 게 나쁘진 않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저 시험 볼 때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진짜로.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가 저 30대 중반이니까 또 남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자기만의 막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엉덩이 무거우면 그밖에 몰라. 그 밖에 말고는 이제 했는데 이제 후회를 하죠. 조금만 했으면 또 동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그랬잖아요. 답안지를 딱 보러 갔는데 한 페이지는 안 썼는데 뭘 붙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동차 때. 그러니까 그리고 글씨 제가 잘 쓰는 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그래요. 사람이 이제 급하고 막 이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글씨 더럽게 못 쓰고요. 그리고 논리도 안 맞아. 자기 생각에는 논리를 다 쓴 것 같은데 논점을 막 다 빼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강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발휘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극소수예요. 대부분 발휘 안 돼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야?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팔 빠질 정도로 막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2차 얘기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차는 솔직히 밖에 좀 외우고 OX만 고르면 되잖아요. 사례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기출 문제 보면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만 하면 되겠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2차 문제도 막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도 있고요. 근데 판례 공부 방법. 자, 판결 요지 중에 이제 중요한 판결 등은 이제 다 제가 기본서에 다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또 최신 판례들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또 쟁점 판례라든지 판례집 같은 걸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최신 판례의 경우 사안의 사실관계, 그다음에 관련 법리, 판단 근거, 시간이 날 때마다 숙지 및 암기를 해두어야 한다. 숙지하고 암기 차이가 뭐냐면 숙지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암기는 이제 쓸 정도로.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만큼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우지는 못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중요한 키워드를 말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중요한 키워드가 딱 발휘되게. 그래야지 암기가 되지. 뭐 정말 뭐 저도 이제 뭐 판례 조문 판례 그 표현된 걸 그대로 암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니까 그냥. 근데 그렇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상표법만 공부하시나 나중에 또 약간의 하나의 또 산인 민사소송법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2차 때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세 줄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판례 사안의 사실관계라든지 판결 법리 이것들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한 4, 5년간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판례가 딱 나와. 판례 내가 아는 판례 분명히 최신 판례 다 알아. 모든 수험생들 다 알아. 근데 어떤 식으로 냈냐면 거의 이제 한 페이지 한 두 페이지 거의 뭐 A4로 치면 뭐 엄청난 양을 써야 되는데 판례를 암기를 해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야. 판례를 암기했어도 부족해. 왜 그딴 식으로 나오냐면 이게 말은 그렇게 해요. 여러 변리사들의 뭐 많은 법적인 그 지식을 함양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라.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무슨 그럴 시간도 없는데 그 논문까지 언제 봐요.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판례를 내가 다 외웠어도 못 쓸 정도로 더 써야 돼. 그럴 정도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가 쌓여 있어야지 그걸 나름의 자기 걸로 풀어냈을 수 있어야 돼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최근 2, 3년 판례 중에 시험에 안 나온 거는 무조건 뭐 나중에 또 다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이걸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최근 추세가 좀 그래요. 그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 외우기 싫은데 자꾸 저 뻥치는 거네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근거를 드릴 거예요. 실제로 2차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그래서 좀 이게 좀
안타깝죠. 이게 좀 공부량이 많아야 되고 솔직히 그러면 당신이 좀 알려줘야지. 그것까진 몰라요. 저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기본적인 이론에다가 막 더 써야 돼요. 여러분만의 그 개똥 철학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OX 고르는 정도로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좀 깊이 하셔야 돼요. 근데 잘 안 해요. 왜요? 민법은 40문제, 특허는 20문제, 1차 때 상표법은 10문제 나와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요? 4대 2대 1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허만큼 하셔야 돼요, 원래. 근데 안 해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도.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되게 쉽거든. 어느 정도 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가시면 이제 뭐 제 이름, 뭐 제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지만 이제 욕 나오죠. 더럽게 어렵네, 뭐 이러면서 욕부터 해요. 그렇게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미리 경고드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당연히 판례 요지 위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판례 예시 보세요. 저 2조 1호 뭐 2조 6호 강목 소정의 상표의 의미 및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정 소국. 자, 민법을 공부할 땐 우리 이거 두 줄만 알면 돼요. 그렇잖아요. 소국, 적국, OX만 고르면 되잖아요. 이 상표에서 우리 1차에서도 요 정도만 하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2차에서는 요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럼 뭐냐? 거기 판결 요지에 보시면 자, 상표 사용이라고 하면에서 법 규정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상품의 선정 광고나 뭐 판매 촉진 뭐 해서 쭉 나오죠.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게 되어 유통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요게 이제 키워드겠죠. 요게 이제 무조건 눈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요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쭉 문장이 돼 있잖아요. 요거를 뭐 사안에 맞춰서 두세 줄 정도로, 어떨 때는 네다섯 줄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판례를 내가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키워드는 무조건 법 조문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토시 하나 빼고 막 못 외워요. 키워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좀 막연한 것 같지만 다 설명을 드리고 자꾸 연습을 하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제가 선반까지 만들어 드려요. 뚝딱뚝딱뚝딱. 그럼 뭘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리를 만들 거예요. 그럼 요리 재료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재료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앉을 때가 어떻게 알아요? 김치가 여기 있고 뭐 고춧가루는 저기 있는지 난 알려드렸지만 그게 필요한 걸 알려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만의 머릿속에 선반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알아. 그래 맞아. 김치찌개는 저게 필요한 거 알아. 근데 본인이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 몫이죠. 그게 이제 반복, 계속. 그게 힘들어요. 근데 뭐 의사가 되려면 막 뭐 수련이도 거치고 몇 년 걸리잖아요. 여러분 1년 만에 변리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거를 1년 내에 하려면 반복해서 그걸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항상 동차를 생각하시면서 하려면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정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이 좀 긴 이유가 여러분들의 방향을 우선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잡고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하시게 되면 10문제 1차에만 붙는 게 목표가 아니단 말이에요. 1차에만 붙으실 뿐이면 그냥 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만 쫙 하고 뭐 이러면 1차는 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2차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자꾸 뭐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붙었어요. 제가 6년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외국계에서지만 맨날 영업 마케팅이거든요.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맨날 그런 거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적에 붙었어요. 돼요. 분명히. 저도 처음에 이제 이만한 민법책을 보면서 우울했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김준호 뭐 책이 있었어요. 에이 할까 말까 하다가 사놓고선 안 했어요. 1월인가.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인가 했는데 하긴 해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와서 너무 계속 뭐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해야겠다. 마음 먹는데 막 양은 많고 어떻게 될지 막연했는데 하면 되더라고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사례들을 했는데 민법 강사를 보면서 야 저걸 다 외우고 있나? 그렇잖아요. 가불병이 맨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알아. 맨날 그걸 했으니까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하려면 여러분만의 효율성을 가지고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시험에 맞게만 하시면 돼요. 뭐 강의할 정도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 변리사학원에서 강의를 하든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시험에 맞게 공부 딱 하시면 돼요. 그 부분 그거를 이제 최소화한 거 그런 부분들은 알려드릴 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 당신이 말했는데 나오면 어떡할 거냐? 책임은 못 져요. 책임은 못 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상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성 있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효율성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셨죠? 자, 좀 내가 1시간 동안 좀 쭉 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보통 1시간이나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고요. 그 이상 해봤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제가 10여 년 해봐서 알거든요. 계속 닭들이 돼서 이제 막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계속 모이를 쪼세요. 제가 뿌린 적도 없는데 모이를. 그래서 그게 제일 싫어요. 저도 그런 걸 제가 학원 뭐 수강생이었을 때도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제가 좀 오버해서 좀 하는 건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일부러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좀 하고서 놀래서 기억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답변 같은 거 있으면 좀 하세요. 보통은 다 이렇게 눈을 피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왜 강사들이 맨날 자꾸 날 보면서 질문하는 것 같죠? 자꾸 눈을 피하지 마세요. 틀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무 좋아요. 마스크를 가려가지고 눈은 웃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욕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게 좀 저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욕할지도 몰라요. 뭐 인상 쓰고요 입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으니까 자꾸 이제 즐겁게 하셔야죠. 이용하는 거. 뭐 웃음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16회 강의 동안 여러분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계속 준비를 제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3시부터 계속 요 강의 준비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줄 치고 또 치고 제가 또 가족 뭐 여행 갔다 가서 그 시간이 없어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좀 10분 쉬었다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